얼음장같이 찬물에 손을 담궈서라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시간이 있다. 엄마에게 지난 10년 세월이 그러했다. 그 시간 동안 60이 넘은 남편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고 너 올라가. 너 올라가야. 생떼 같은 3명의 자식들을 병원에 보낸 채 엄마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나는 어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새끼들 다 가르쳐갖고 병원에다 다 내놓고 그 고생하고 대학교까지 다 맡겨놓고 병원에다 놔두고 혼자 이렇게 가겠어. 막막이 힘들지. 어디다 대고 말도 못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엄마는 지금도 삶이라는 전쟁터 위에 서 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전날 걷어온 폐지 정리에 바쁘다. 집마당은 오래전부터 엄마의 잡동사니들로 고물상이 됐다. 어지러운 마당 사이로 남편은 걸어다닌다. 차디찬 겨울 바닥을 맨발로 걸으면서도 남편은 찬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기억이 없지. 방에 들어가 춤게. 방에 들어가. 선호가 밥 먹어. 밥 안 먹어? 막내딸은 10년째 정신분열 치료를 받고 있다. 2달 전 퇴원한 후로 매일 15시간 이상 잠에 취해 지낸다. 하루 종일 집 안팎을 서성이는 남편은 4년째 치매를 앓고 있다. 나가갖고 못 찾아. 5일이나. 이게 사진을 복사해갖고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찾아 비춰주면서 찾아 근데 경찰서 감기라고 비춰줄게로. 어저께 왔는데 슬리퍼 신고 우산 들고 할아버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신고해놨는데 어찌 뭐 되냐고. 엄마는 오늘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다. 치매에 걸린 남편은 여러 번 집을 나갔고 제발로 집을 찾아온 적은 없었다. 엄마는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폐지 모으는 일을 한다. 30년 넘게 구멍가게를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이렇게 한자들 놔두고 우리들 못 가게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저런 사람들 놔두고 어디로 가겠어 어쩌겠어. 그걸로 이렇게 못 가게 여기 하고 있지. 일을 하면서도 엄마는 잠시 잠깐 집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다. 리어커를 앞세우고 발이 부르트게 동네를 돌아야 한 달 동안 겨우 한 트럭 분량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월 7, 8만 원 내외.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이것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이다. 이 년 전부터 남편은 말을 하지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저 하루 종일 창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 남편은 또 일을 벌였다. 기저귀를 채워놨건만 옷에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빨리. 춤기 어디 들어가. 그래 어디 들어가 너.
지긋지긋한 냄새와 남편을 목욕시키는 일은 엄마의 일상이 돼버렸다. 보일러 기술자였던 남편은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만큼 술을 좋아했다. 평소 당뇨와 간경화 등의 지병이 있는 데다가 치매 증상이 왔기 때문에 치료는 힘들다고 했다. 옷을 입을 줄 알아. 똥 싸면 똥 개릴 줄 알아. 묻을 줄 알아. 뭔지 그리 그래. 응? 다른 날 맞지. 엄마 역시 당뇨병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다. 엄마는 오늘 일을 나가지 않고 아침부터 서둘러 무언가를 찾고 있다. 엄마의 바쁜 마음도 모르고 막내 선옥 씨는 아직도 한밤중이다. 엄마는 옷장에 걸어둔 옷가지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옷이도 않게 이것이 이렇게 많이 사놓고 입도 못하고 병원에 와 같이 있으니 얼마나 핫하게 나가서 열불 나버대. 대학교 다닐 때 다 사서 입고 다니는 옷인데 이렇게 옷을 사놓고 입다. 엄마는 오늘 옷의 주인인 셋째 딸과 아들을 만나러 간다. 아들과 딸은 1년째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다. 엄마는 슬하에 5남매를 두었다. 위로 출가한 2딸을 제외하고 밑으로 여의지 못한 3아이들은 모두 병을 앓고 있다. 가는 심장이 안 좋더라. 딱 나서갖고 퇴원해 먹으면 된디. 미연에만 함께 안 좋지 심장이. 나섰다고 퇴원해가시오 하면 좋지만은 심장이 안 좋지. 병원까지는 2시간 거리. 면회 가는 엄마의 발길이 무겁기만 하다. (10년) 전 막내딸 선옥 씨를 시작으로 셋째 딸과 아들도 정신분열 증상을 보였다. 그동안 아이들은 집보다 병원에서 더 오래 생활해왔다. 네 달 만에 면회다. 힘드니까 오지 말았잖아요. 애바하고 퇴원될 때까지. 엄마는 자식들을 보자 참고 있던 눈물을 한 번에 터뜨려 버린다. 아들 병철 씨가 엄마를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늘 강인했던 엄마다. 그런 엄마가 눈물을 보이는 날이면 아이들의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어머니 나는 더 낯선 줄 알았더니 눈을 보게 안 됐네. 어째 눈이 이래가 탁 튀어나온데. 잠자니 잠을 늦잠 자니까 쌍욕 붙이지. 목적가리 너무 세상하게. 많이 나셨어, 그치? 이 덕분에. 너는? 나도. 많이 나서고 데려가 얼굴이 퉁퉁 부사고 뚱뚱하냐 몸이. 철도시켜야지. 나선데 살찐데. 응? 활동 별로 안 시켜야지. 활동 잘해야 될지 안 해. 나 병원만 가다 놓는 거야. 뭐?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던 병철 씨는 누나의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가 입원을 자청했다. 병철 씨를 괴롭히는 증상이 처음 나타난 것은 5년 전.
군대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려고 준비하던 때였다. 심각한 증상들은 사라졌지만 병철 씨는 지금도 가끔씩 환청에 시달린다. 빡빡한 게 이거 마시면서 먹어. 연습 때. 셋째 딸 현옥 씨는 어려서부터 오남매 중 가장 공부를 잘했다. 유일하게 4년제 대학 일문과에 진학해 학창시절에는 장학금까지 받던 집안의 자랑이었다. 그런 현옥 씨에게 7년 전 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현옥 씨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오지 않는 TV를 바라보던 현옥 씨는 앉은 채로 소변을 보기도 했다. 최근 아이들의 증상이 호전된 것 같아 엄마는 오늘 퇴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다. 눈 이렇게 가물가물하네. 이게 가물가물해? 응. 요즘도 증상이 좀 남아있긴 한데 처음보다는 많이 잡혔어요. 그 소리 들린 것도 그렇고 또 병철이 자신은 자기 병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보다 더 낫죠. 나는 지가 병 있다는 생각 지금도 전혀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또 나가면 병원에 안 오고 또 생기고 그러지. 이렇게 좀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병철 씨와 현옥 씨 모두 여러 차례 병이 재발되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던 터라 퇴원 결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이제 올해 지금 그 복지사랑 저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하여튼 두 사람을 좀 직업을 마련해서 연결을 지금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럼 부탁하려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머니하고도 저도 협조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의사는 설을 전후에 2주 정도의 외박을 통해 집에서 시간을 갖도록 권유했다. 그 이후에 퇴원을 결정하자는 의견이었다. 올라가. 아이들을 입원실로 들여보내는 시간. 억척스레 잘 참아왔던 엄마에게도 이 시간만큼은 힘겹다.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문 안으로 자식들을 들여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올라가 며칠 있었다고. 같이도 울지 마요. 나 슬퍼지니까. 올라가면 얼굴이나 안 잊어먹게. 아빠가 엄마 얼굴 잊어먹을까 기억이 안 나. 뭘 엄마 아빠 얼굴 잊어먹어. 내가 너 가나. 너 올라가. 너 올라가야. 닫혀진 문 안쪽으로 사라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엄마의 가슴엔 슬픔이라는 자물쇠가 채워진다. 하루에 5번 정확한 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병철 씨였다. 그러나 오늘은 엄마를 보내고 담배를 물었다. 어머니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식구들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어요.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대학 가고 수십 번 왔다 갔다 박스 모아가지고 거의 화물차로 한 트럭 되는데 그런 일까지 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이번에 민낯 때는 되게 그렇게 좋게 보였는데도 좀 마음이 서글퍼지네요. 그런 일 하시면서 되게 가족들 부양하듯이 사시는 모습이. 역시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 30이 넘은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철 씨가 있는 3층 남자 병동에는 40여 명의 환자들이 함께 치료받고 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신사회 재활치료로 나누어진다.
이중 약물 치료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양성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도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은 재발하게 된다. 때문에 환자들에게 있어 약을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일 없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예요? 저 사회 사회복지사. 흔히 사람들은 정신병을 귀신에 들린 것이라고, 때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신병은 뇌의 신경 호르몬 변화로 인해 뇌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병으로 보고 있다. 맞춤도 좋고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나의 성격은 먼저 내성적인 경향이 심하고 암이나 당뇨병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정신질환자들을 세상의 밖으로 몰아낼 구실을 만들곤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그걸 위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네. 이 정신분열병만이 아닌 우울증이나 그 밖에 가벼운 그 신경증 증상까지를 포함한 이런 광범위한 그 어떤 질환을 포함시켰을 때 우리 그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 그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의 통계로는 한 20% 이상 이렇게 그 추정이 되는 그 흔한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그런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 가정 내에서 또 우리의 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물 치료로 정신분열의 이상 행동들은 사라지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음성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게으르다거나 말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이는 음성 증상들은 치료가 쉽지 않다. 한옥 씨도 그런 음성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태어나고 싶죠? 네.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 태어나면 집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살림도 하면서 이제 결혼 준비하려고요. 네. 일은 안 하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올해 33인 현옥 씨의 가장 큰 소원은 퇴원과 결혼이다. 둘, 셋, 무릎 굽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어로빅은 재활치료의 하나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질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현옥 씨는 전과 비교해 살이 많이 쪘다. 한 번씩 많이 먹는 데 비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젓기. 운동을 좋아하는 병철 씨 역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움직임이 둔해졌다. 집으로 가는 2주간의 외박을 앞두고 현옥 씨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2주 걸렸다는 거 기억 안 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네. 그렇게 오래 걸렸을 일은 없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졌을까? 그냥 말하기 싫었어요. 현옥 씨는 과거 자신의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그런 점이 그 병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이렇게 상태의 변화가 생긴 것이 예. 병이 재발한 것이다. 병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냐고? 아니요. 전혀 없어? 예. 본인의 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몇 차례 재발로 인해 다시 입원을 했지만 현옥 씨는 아직도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현재 기능은 괜찮은데
저분의 병의 경과로 봐서는 이 만성적으로 병이 경과를 하니까 앞으로도 장기적인 이런 정신과적인 치료, 특히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본인 자신이 병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퇴원해 버리면 다시 외래 통원 진료라든지 이런 병원의 어떤 치료 상황하고 연계를 시키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됩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리자 몇몇 환자들은 복지사와 함께 눈길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시험 안 끝났어. 수요? 아니, 내일까지 얼추 금요일 생각까 민들어지 하거든. 얼씨구 나만 딱 끊는 게 아니고 아. 담배는 뭐 담배는 줄였어? 그제 그러지 뭐 담배는 주는 것도 10가지도 못 피우는데 하고 뭐 많은 말에 뭐 5가지를 피우는데 더 줄여야지. 더 줄여서 끊어버려. 그 운동에 열심히 해서 살 좀 빼야 돼. 집에서 집에서 아니 병원이나 집에서 그래야지 몸 건강해지지. 그래, 할 거야. 컨디션은 괜찮고 기분은 좋아. 그 앞에 또 집에서 뭐 신기하게 게 저녁을 안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밥을 먹으며 오고 갔을 이야기다. 그러나 2, 3층에 나누어 입원해 있는 남매는 산책길에 서로를 걱정해주고 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간다. 그래. 밥 먹어. 난 어떡하네. 무언가를 먹을 때에만 남편의 이 가는 소리는 잠시 멈춘다. 밥을 먹을 때 부부는 가장 평온한 모습이 된다. 아침 일찍부터 엄마의 리어커는 바삐 움직인다. 내내 잡수면 좋은 거 있을 거인데. 아, 여기는 온다니까 저희가 온다고요. 어찌까이. 부지런히 동네를 한 바퀴 돌아 폐지를 모으고 나서 엄마는 근처 닭집에 들렀다. 미쳤네. 닭은 왜 잡으세요? 우리 따라오면 해 먹으려고. 청각감이 아니지. 아저씨는 그대로 계시오. 그대로 있어요. 걸어다니거라. 네. 닭이요. 한마리 해먹지 왜 나는 또. 괜찮아. 한상 타네 닭이. 근데 어제 오그로 안 걷어. 그래서 또 놔두면 또 죽어볼까봐.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에 평소 도움을 주고 있는 성당 교인들이 차로 통행했다. 기분이 참 참아요. 이들은 이제 퇴원시켜 갖고 와서 약도 잘 먹고 집이가 있냐 그게 문제고.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희망과 절망의 순간을 수없이 넘나들었다. 엄마가 왔다는 소식에 병철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는다. 퇴원을 시켜달라고 조르던 현옥 씨는 한숨에 짐을 싸들고 나선다. 네, 저기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온 소식을 하세요. 병원 문을 나서는 것은 11개월 만이다.
병철 씨와 현옥 씨에게 병원 안과 병원 밖의 세상은 너무도 다르다. 이 길을 언제 나가냐고 생각했더니 오늘 나가네. 이 길을 이렇게 안 올라면 약도 잘 먹고 그래야지 이 길을 안 오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매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린다. 힘드시죠? 따뜻하게 옷 입고 계시죠? 이번에 보고 싶었어. 저 없는 거 너무 잘 보셨어요. 집에 가면 병원에서 아버지 생각만 하세요. 많이 슬펐어요. 제가 아버지 돌봐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몸 좀 치매도 안 그래도 몸 좀 건강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들은 1년 만에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 아버지 좀 보세요. 몰라보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저 알아보셔야죠. 몰라보세요. 저 왔어요. 집에 왔어요. 매일 창가에 서서 기다리던 아들이 왔건만 정작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현옥 씨는 집에 오자마자 부지런을 떤다. 스스로 무엇 하나 하지 않던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엄마는 병원에 다녀와 늦게서야 일을 나갔다. 병철 씨는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은 엄마를 찾아 나선다. 일찍 오시면 되는데 겨울이라서 빙판길도 미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빙판길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또 저녁 시작 됐는데 안 오시면은 내가 직접 어머니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니까지는 뒤에서 믿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끌고 다니고 그래요. 집 근처를 걷다 보면 엄마의 리어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적중했다. 엄마는 어두운 밤거리에서 아직도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 엄마를 대신해 병철 씨는 리어커의 운전대를 잡았다. 어디로 가냐? 저 좋은 길로 가지 뭐 요리 째가 어디로 가? 요리 가 요리 어디로? 요리 저에 빠꾸해 어미 거기 가면 안 돼야 못 가야. 요령 없는 병철 씨에게
폐지로 가득 찬 리어커를 끄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다. 방향을 잃은 리어커는 턱에 걸려 꼼짝도 않는다. 결국 운전대는 다시 엄마의 손으로 넘겨지고 병철 씨는 뒤에서 미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자, 들어. 역시 막 되게 막 서티 갖고 나가 그랬어요. 여기 누려. 눌러. 이게 막 어떻게 갖고 가라고.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멈춰. 이제 나 여기 말라가면 돼. 밀어. 자신이 돕지 않았다면 엄마 혼자 했을 일이다. 폐지를 줍는 엄마의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병철 씨는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다. 쉬었다 가자고. 쉬었다 가자는 말에 엄마는 대답이 없다. 140원 2배. 그게 역시만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지. 뭘 이거 내일 모레나 갖고 와도 될 것을 미리 갖고 와. 한 잔씩 나눠서 갖고 오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무거운 거 갖고 와서 어떻게 살라고. 많이 속상하신가 보네. 속상해 보면. 나도 못 이긴 거 무게에다 어머니가 짊어지고 하시니까 리어카를 나도 못 이긴 것을 어머니가 이끌고 가시니까 그게 안타까웠어요. 폐지로 가득 찬 리어커처럼 엄마의 어깨 위에 놓인 세상의 무게도 그러했다. 지금 병철 씨는 엄마의 짐을 나눠줄 수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 집안 가득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어느 집이나 명절이면 전을 부치는 것은 딸들의 몫이다. 오랜만에 두 딸은 평범한 딸 노릇을 하고 있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부축해 집을 나선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아버지와 문 밖을 나서는 일은 쉽지 않다. 그들 아버지가 나하고 뭐? 아이고 아직은 멀쩡하게 같이 자냐? 그러면 안 가고? 집에서 또 뭐 해가게? 어디 집에 안 가실라가? 아버지의 단골 이발관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누군가의 동행 없이는 이것을 혼자 찾지 못한다. 나 참말로 나 영이나 나오고 그전에 삼봉 치고 술 먹고 나 이렇게 오고 행이집 가면 내가 술 먹고 행이 받으라면 받고 내가 받으라면 받고 술 그렇게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행이 머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어이 상기씨 대답도 안 해보래. 어? 못 알아봤어요. 박상기 씨.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나 참말로 나 깜깜하네. 아버지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 가족들은 내심 기대해보지만 아무런 내색이 없다. 단골 이발사도 술을 함께 마시던 친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심하게 일을 가는 통에 쉽지 않았던 면도. 자, 이제 보시고 이. 네, 그게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멋쟁이였다. 그러나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자신의 수염을 깎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따 이쁘네 이제. 설날 아침, 엄마는 아침 일찍 아버지에게 한복을 차려입혔다. 이게 크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자식들에게 오랜만에 받는 세배. 엄마도 이제 힘에 붙인 게 아버지는 이렇게 되고 이게 너희들끼리 살아갈 소리래. 병원으로 이제 안 갈 소리를 하고 약도 잘 먹고 그래서 그치? 그래. 엄마는 없는 살림에 아이들 세뱃돈을 준비했다. 지금 아버지가 줘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 약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막내야 해봐. 막내 알아 막내? 응? 막내 병틀이. 그래도 올 설에는 설 생각 갔다 8월 갔다 8월에는 아버지하고 둘이 설 졌다 추석에 아버지하고 둘이 안 가고. 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날이면 엄마는 병원에 둔 자식들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환자들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는 설. 차례상 위에는 엄마의 정성이 담겨 있다. 썰에 갔다가 어머는 딱 푸시고 주물러 주면 좋으셔갖고. 나주 근방에 살고 있는 둘째 딸도 친정집을 찾았다. 아버지 누구야? 둘째 딸. 뭔 날이야, 아버지? 아버지 무슨 날이야? 설날. 설날이네. 우시네. 우셔. 눈이 촉촉하셔. 교육에만 빠지고 없네, 아버지 첫째 딸. 응? 기억이 왔다 갔단다 그래. 저희들 앞에서 너무 안 보이시지만 혼자 저녁에 얼마나 보시겠어요.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조금 아파도 마음 아프고 그러는데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엄마는 세 아이들의 병원 문제에 관해 말을 꺼낸다. 막내는 퇴원을 했으니까 약을 잘 먹고 병원 안 들어갈 도리를 할 것이요. 어쩔 것이요? 어? 거기 까닥까닥 하지 말고 대답을 해. 네. 또 퇴원했는데 내일 물어봐. 어? 복지사한테까지 전화 왔었어. 이렇게 뭐 어쩔 것이요? 아프고 전화가지고 나도 잘 먹고 있잖아. 약을? 약도 잘 먹고 있고 잘하고 있잖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디 도중에 가다가 약이나 안 먹거나 또 병이 도주면은 병원을 들어가야 할 일 아니요. 안 그래. 그래도 약 잘 먹었어. 약 남은 거 하나도 없지만 했어. 아 그랬으니까 그래. 뭐 그래? 그러면 병철이는 병원을 또 입원할 것이요. 어쩔 것이요? 병원 입원하게 퇴원해야지. 퇴원해야 돼? 약 잘 먹고 생활 잘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집에가 너희나 있으면 벅차지 않아 내가 지금이. 아버지 하나만 갖고도 벅차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 어쩔 것이요? 응?
수능 잘 주려면 나는 그러면 큰 면집을 가고 가면서고 여기 솔직히 선생님하고 소영이 어떻게 하는 거 물어봐야지. 어쩌면 한 번씩 내려오고 누나가 한 번씩 내려올게로. 그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이번에도 엄마는 아이들을 믿을 생각이다. 2주의 외박이 끝나고 엄마는 두 아이들을 퇴원시키기로 했다. 어떻게 엄마가 왜 지금은 퇴원으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죠. 이제 좀 상태가 좀 지금 저들 하는 행동이 좀 낯선 것 같은 게.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쉽지 않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나 상태를 본 게 좀 낫기도 한 것 같고 저도 한 것 같고 이제 퇴원을 쉽게 나가고 이제 딱 막 만전을 시켜야 돼 지금. 항상 불안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2주 뭐시긴 해놓게. 퇴원을 했다 하면 저들이 이제 야 우리는 이제 병원에 안 간다. 그리고 마음이라 좀 늦게 정도로 해야 돼. 병원에 갔다 왔다 다녀서 보니까는 그냥 나 자신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나 자신. 그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했는 바람도 남아났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무기력한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먼저 뭔가 정신이 추스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건축가 났으니까 건축 일 그런 데서 일 좀 하고 싶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회사나 공장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그래서 부모님께 내일 한 벌이라도 갖다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가족들은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가까운 성당으로 향했다. 눈을 감지 않고도 지난 10년 동안 가족들은 늘 기도하며 살았다. 기도는 평생 희생만 해온 엄마를 위해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절망에 빠진 사람만이 기적을 볼 수 있다. 시작이 있었듯 분명 끝이 있다는 것을 엄마는 굳게 믿고 있다.